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연애할 때 외모가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흔히들 폐완얼, 해완얼이란 말을 합니다. 패션의 완성은 얼굴, 헤어의 완성은 얼굴이란 줄임말로 얼굴이 예쁘거나 잘생기면 다른 건 상관없다는 뜻이죠. 물론 소개팅이든 미팅이든 연애 상대를 고를 때 외모는 정말 중요합니다. 연애와 외모에 대한 연구를 보면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외모 수준을 가진 상대와 연애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쉽게 말해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자신처럼 잘생기고 예쁜 사람과 사귀게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러한 현상을 학계에서는 동류짝짓기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커플들의 외모 수준을 비교하면 한 사람의 외모 수준이 올라갈수록 그 파트너의 외모 수준 또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해요. 하지만 정말 외모가 모든 것을 완성할 정도로 중요한 걸까요? 얼굴만 잘생기거나 예쁘면 다른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정말 사람들은 끼리끼리 만나게 되는 걸까요? 얼굴 대 성격. 몬머스 대학의 게리 르반도프스키 교수는 외모와 성격이 매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78명의 참가자들 모집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교수는 참가자들의 외모 취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성 36명의 얼굴을 보여주며 매력도를 표시하도록 했어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참가자들이 선호한 성격을 알아보기 위해서 24가지 성격들을 보여주며 점수를 매기도록 했죠. 외모와 성격 채점이 모두 끝나고 교수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난데없이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게 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랬냐고요? 참가자들이 방금 전에 채점한 얼굴과 성격 점수를 잊어버리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참가자들이 수학 문제를 풀고 난 뒤 교수는 두 사람의 프로필을 보여줬습니다. 이 프로필은 앞서 참가자들이 평가했던 성격과 외모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가상의 프로필이었어요. 한 명은 참가자가 좋아하는 얼굴에 싫어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고, 다른 한 명은 싫어하는 얼굴에 좋아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죠. 교수는 두 사람의 매력들을 다시 한번 평가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과는 흥미로웠습니다. 아무리 외모가 취향 저격이어도 내가 싫어하는 성격을 갖고 있으면 매력도는 10%나 감소했습니다. 반대로 외모가 썩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좋아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면 매력도가 7% 정도 증가한 거죠. 에게 겨우 그만큼? 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결코 낮은 수치는 아니에요. 외모는 사진만 보여줘도 그 매력이 충분히 전달되지만 성격은 한 단어만으로 그 매력이 다 전달되기 힘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한 단어로 묘사된 성격 특성만으로도 매력도가 이렇게 변했다는 것은 절대 작은 영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실제로 만나 상대의 성격을 알아가는 상황이었다면 성격이 매력에 미치는 영향도 더 커질 수 있겠죠? 결국 외모는 한 사람이 가진 수많은 매력 중 하나일 뿐입니다. 성격만으로도 매력도가 이렇게 달라지는데 여기에 취미, 유머 감각, 다양한 취미 등 더 많은 조건이 더해진다면 매력에서 외모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더욱 줄어들 거예요. 실제로 사귀기 전에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일수록 두 사람 외모 수준이 관계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외모가 다가 아니에요. 예쁜 사람은 꼭 잘생긴 사람하고만 연애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특히 이 조건만 충족되면 못생긴 남자도 예쁜 여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이 무엇인지 실험을 통해 알려드릴 테니까 외모에 자신 없으신 분들은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정말 끼리끼리 만날까? 2015년 텍사스 오스틴 대학에서는 동류짝짓기 현상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동류짝짓기란 쉽게 말해 잘생기고 예쁜 사람은 상대적으로 자신처럼 잘생기고 예쁜 사람과 사귀게 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연구진은 167쌍의 커플들을 모집해 각각의 커플이 연애를 하기 전부터 친구였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알고 지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커플들의 외모를 평가해 두 사람의 외모 수준이 얼마나 비슷한지 확인해 봤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처음 만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연애를 시작했던 커플의 경우에는 두 사람의 외모 수준이 정말로 비슷했어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의 외모가 8점 정도라면 그 파트너의 외모는 7점에서 9점 사이일 가능성이 높았다는 거죠. 즉, 끼리끼리 만났던 거예요. 하지만 연애하기 전부터 두 사람이 알고 지낸 기간이 길어질수록 커플의 외모 수준의 연관성은 점점 낮아져서 알고 지낸 지 9개월 정도가 지난 뒤에 연애를 시작한 커플들의 경우에는 두 사람의 외모 수준 간에 아무런 연관성을 발견할 수 없었어요. 이 같은 결과는 두 사람이 사귀기 전부터 친구로 지냈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한 커플들의 경우 두 사람의 외모 수준에 별다른 연관성을 찾을 수 없었지만 친구 단계를 거치지 않고 연애를 시작한 커플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두 사람의 외모 수준에서 연관성이 나타났습니다. 대체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걸까요? 연구를 이끈 루시 헌트 박사는 우리가 다른 이의 매력을 평가할 때는 두 종류의 기준을 사용한다고 말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을 때 우리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준을 갖고 이성의 매력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상대를 알고 지낸 기간이 길어지면 우리는 그 사람의 다양한 모습을 통해 그 사람의 매력을 평가하는 나만의 기준을 갖게 돼요. 즉, 서로에 대해 잘 모를 때는 상대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외모만 가지고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의 외모 수준이 맞는 사람들끼리 연애를 시작할 확률이 높은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상대방을 더 많이 알게 되면 외모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성격, 능력, 다정다감한 등 다양한 측면을 평가하게 됩니다. 외모만 보면 5점짜리인 사람이라도 알고 지낸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사람만의 매력을 발견하게 되고 외모와 상관없이 완벽한 연애 상대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가장 매력적인 단 한 명의 사람을 두고 무한 경쟁을 벌이지 않아도 되는 거죠.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더 중요해지는 건 누구나 찾을 수 있는 비교 가능한 매력이 아니라 내 눈에만 보이는 비교 불가능한 매력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태희보다 예쁘진 않지만 아이처럼 해맑게 웃고 편안한 목소리를 가진 내 여자친구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거고, 차은우처럼 잘생기진 않았지만 덩치에 어울리지 않는 귀여운 감정을 가진 내 남자친구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또한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싱글이고 지금 좋아하는 사람이 넘사벽이라고 생각된다면 우선 그와 가까운 사람이 되는 걸 목표로 삼으세요. 시간을 두고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당신만의 매력을 어필할 기회를 버는 거죠. 이건 관계 심리학의 대가인 텍사스 대학 심리학과의 폴 이스틱 교수의 연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은 매력을 이성에게 어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력적인 사람은 썸도 잘 타고 연애도 잘하지만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은 연애 고자가 되어버린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매력은 객관적인 점수라기보다는 주관적인 수치에 가깝고 알고 지낸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취향을 타게 되거든요. 이스틱 교수 분석에 따르면 알고 지낸 시간이 길어질수록 객관적인 점수의 비중은 점점 낮아지고 각자의 취향과 주관에 따른 주관 점수의 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에게 매력 어필할 때 우리가 얼굴과 능력 등 중요하다고 노래 부르는 객관적인 영역의 점수는 높아봐야 100점 만점에 30점에서 40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객관적인 매력에 집착하지 마세요. 솔로 기간이 길어진 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외모나 능력과 같은 객관적인 매력이 부족해서 연애를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객관적인 매력을 높이기 위해 운동을 하고 비싼 옷을 사고 좋은 차를 뽑고 성형수술을 합니다. 물론 이런 노력이 아예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앞서 살펴봤듯이 누군가의 매력을 평가할 때 객관적인 부분은 3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나머지 70%는 전부 주관적인 평가랍니다. 그러니 만약 지금 외모나 능력에만 집착하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당신이 연애를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외모나 능력 같은 객관적인 매력은 쉽게 확 올릴 수도 없으니까요. 둘째, 나만의 매력을 만들도록 하세요. 주관적인 매력은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주관적인 매력이란 건 사람에 따라 좋게 보이기도 하고 나쁘게 보이기도 하는 매력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어필하는 주관적인 매력은 사실 성립할 수 없는 말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방법이 있습니다. 나만의 색깔과 개성을 만드는 거예요. 연애를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딱히 별 특징이 없는 사람의 경우가 많습니다. 평범함. 누구에게도 30점 이하가 아니면서 누구에게도 80점 이상을 받지 못하는, 안티팬도 없고 동시에 광팬도 없는 그 평범함이 연애의 가장 큰 적이에요. 당신이 오랜 솔로 생활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자신이 무색무취한 사람은 아닌지 고민해보세요. 지금까지 연애할 때 외모가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